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차분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 포인트들 보면서 또 관심 섹터 종목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K 하이닉스와 HBM3 그림이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미 삼성전자는 이익 측면에서도 추월한 것 아닌가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추월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됩니다만 네. 낮게 잡은 게 7조 5천, 높게 잡은 게 8조 약간 언저리, 약간 위니까요. 삼성전자가 6조 5천 했으니까 역전된 거는 거의 맞습니다. 네. 그 하이닉스와 HBM 밸류체인 관련주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 TSMC 밸류체인, 마이크론 밸류체인은 끌고 가시고 약간 오버웨이트 하시는 게 순리에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돼 있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커스터머 중에서 일부분이라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삼성전자도 투자는 어느 정도는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차장님, 트럼프 취임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영향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트럼프 관련된 그 영향들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나 이런 데 좀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슈는 칩스법이라든지 넘어가고 실적에 집중하면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AI냐 BA냐 반도체도 결국 그렇게 나뉘고 있는 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건 거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그러니까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이제 좀 상회를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TSMC 쪽, AI 쪽 수요들이 계속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증거로 일단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같이 한번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뭐였냐면, 블랙웰에 대한 그 발열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급 일정이 좀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상태들이었는데, 블랙웰이 좀 밀리게 되니까 기존에 쓰던 호퍼칩이 오히려 조금 더 잘 팔리고 그것들로 대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들도 이후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끌고 오던 반도체 시장, AI 시장들은 여전히 이제 좀 양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똑같은 반도체이고 똑같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좀 주력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HBM에서 결국은 이제 가장 최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현재 못하고, 조금 하고 있지만, 이제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가 아직까지도 이제 오리무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제 정확한 이제 공시자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공시자료로 일단 완벽하게 이제 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쪽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는 어디를 지켜보세요? 하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PSK홀딩스 이런 HBM 관련주 오늘 강하고요. 기판 쪽은 좀 조용한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약간 최근의 시장 트렌드들 자체가 좀 대형주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부장들도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그대로 이제 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형주권에서 SK 하이닉스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먼저 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트럼프의 IRA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다. 이제 어제는 전기차 의무 도입 비율 이런 거 폐지한다, 친환경 정책 폐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충격이 왔었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약재가 나오면 사실은 또 됐어가 아니라 또 계속 반영을 해요, 김장렬 본부장.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부터 완벽하게 폐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맞죠. 근데 어저께 많이 빠졌던 거는 그 전날 많이 올라갔던 거에 반작용도 예. 있습니다. 그 전날 왜 이렇게 올랐을까? 어저께 왜 이렇게 빠졌을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폐지는 아니더라도 감소는 하겠죠. 미국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 기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적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동맹이건 누가 됐던 간에 파트너건 주기로 했던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폐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어저께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라 보고요. 가장 핵심은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 잘 팔려면 경기가 좋으면서도 금리는 내려가는 이 트렌드가 얼마나 기조적이냐는 거고요. 실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이 가장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양극재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니까 1분기까지는 넘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고 좀 속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접근하시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보유자들이 문제죠. 지금 이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뭐 굳이 적극적으로 2차 전지에 다른 투자할 게 많은데 그죠? 그러나 이제 보유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하고 포트를 재조정하느냐 이런 문제일 거고요. 2차 전지와 함께 또 그럼 전기차 잘 팔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장님은 2차 전지 또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뭐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약간 좀 외국인 기관들 쪽에서 수급들이 약간 좀 도는 모습들은 일단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바닥권에 대한 인식들 자체는 일단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일단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결국은 전기차가 일단 좀 잘 팔려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캐즘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는 좀 물음표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긴 것은 좀 분명하지만 그때 주가가 좀 탄력적이냐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들의 성장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기존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위로 좀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 SK온 이걸 다 합쳐도 겨우겨우 이제 중국의 CATL에 이제 좀 비슷하게 일단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중국 배터리들이 일단 좀 너무 빠르게 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좀 하나의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배터들이 이제 중국보다 이제 성능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격이 좀 비싼 측면들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이 가격 메리트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들을 그래도 이제 많이 좀 따라오는,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 시장 점유율들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 탄력성들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조금 저가에 대한 인식들 정도 가져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탄력적인 흐름들은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 변화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셀, 소재 어느 쪽? 일단 저는 지금 좀 약간 대형 주주들이 좀 네.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업체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고민이 있죠.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거고 또 기회도 있을 겁니다. 워낙 뭐 사실 얘기한 것처럼 악재들을 우리가 어느 날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모멘텀이 이제 뭐 나올 거 없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일단 변동성이 있고요. 다음 이슈 볼게요. 반등하는 전력기기 실적 리스크는 기회이냐? 실적 부진, 실적 리스크 아니라니까요. HD현대일렉트릭이 100점 맞기를 기대했는데 98점 맞았다고 해서 성적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4분기 실적이 약간 미세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실적이 대단히 좋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걸 얼마나 주가가 이제 더 갈 수 있느냐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전력기기. 네. 그저께였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주가 네. 급락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실적이 1,6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예상들의 2,000억 초반이었기 때문에 4분기 거. 그렇죠. 네. 4분기이기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소크했는데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과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그것이 북미 지역의 물량이 상반기로 밀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미루어진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회계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선정만 되면 바로 이제 이렇게 그쵸 이게 인식이 이제 됐는데 그게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삼모사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성장률이 원래대로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북미 지역이 그렇게 많이 이연됨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요. 북미가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북미 지역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난 2분기 때는 그게 30%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비중이 줄었는데도 마진이 20%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돌이켜보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거꾸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급락했을 때 그저께 그것이 그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얼마냐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50만 원대가 대략 PER 한 23배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성장률이 30% 25%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26년 7년을 땡기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대장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전력 HD 현대일렉트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이고요.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강합니다만 LS 계열의 기업들이 최근에 강했잖아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의 빅테크한테 오더를 받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레거드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게 있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좀 빠진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효성중공업은 효성건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됐거든요. 네. 오늘 많이 오른 날 그 전까지는 PER이 13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올라와서 10배 중반 정도 되니까 그 효성중공업에서 건설 부분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덜어낸다면은 이거 역시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력기계들은 실적은 의심할 게 없이 좋은데 다만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어쨌든 밸류가. 그러면 조정시 지금보다는 조정시 매수?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종목을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 때 못 가더라도 덜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일전기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1개월, 2개월 전보다는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딱 갔는데 다음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근처 갔을 때 또 한 번 올릴 때 그때 돌아갈 것이냐? 그때 쫓아갈 것 같으면 지금 따라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업사이드가 15% 20%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 주식장이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도 오르고 조선도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다 오르고 해가면 이미 2,700 됐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순환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는 거고요. 여전히 매기가 조선하고 변압기하고 반도체, 삼성전자 제외한 반도체 네. 이 세 가지가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업사이드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한 자리일지 두 자리일지에 대한 예. 조급성이 있다면 약간 급할 때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벽에 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주에 대한 김장렬 본부장님의 코멘트를 들었고요. 다음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다음 주제는요. 좋은 건 아닌데 얘도 꽤 많이 올랐다. 조선주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어떻게 비슷한 고민들이에요. 김동욱 차장님, 조선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이냐라는 질문이 거기 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잠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들이 시장의 화두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시장을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초반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 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붕 떠서 시작을 하다가 바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과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무역 관세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이제 크게 이제 지장 없이 좀 좋을 수 있는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가장 큰 이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조선주에서 가장 이제 좀 중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군 함정
그러니까 미 해군에 대한 이제 MRO 시장에 대한 건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중국에 그러니까 조선사라고 하면은 조선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하면 조선 지금 한국이 꼽히고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리 이제 뭐 중국과 사이가 좋아진다고 중국에다 주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이 시장들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MRO에서 좀 한 발짝 떨어진 삼성중공업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 중국과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재생에너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부터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개발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루트 중 하나가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럼 과연 또 중국에다 줄 거냐라는 관점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MRO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HD 현대와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초점을 맞춰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나쁠 일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재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업에 대해서 가장 좀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이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결국 밀려나서 2등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납품을 한단 말이죠. 결국 중국의 성장들은 고객사의 성장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선 기자재들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이제 무리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좋게 봐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조선 섹터들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관점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나 뭐 엔진이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한 탄력을 최근에 보여줬지요. 예. 마지막으로 오장 터닝포인트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예. 김장열 부장은 코스맥스를 12월 10일 날 말씀하셨군요. 화장품 관련주 오르는 듯 뭐 아닌 듯 합니다만 코스맥스는 16% 상승 기록했고요. 오늘 관심주. 예, 오늘은 좀 전에 그 조선 말씀하셨는데 네.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했으면 삼성중공업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게 대장주로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50% 이상 갔고 물론 최근엔 더 많이 오른 게 있죠. 하나오션이 뭐 70% 이상 가지니까 뭐 두 대장주가 그 방산 그 군함을 포함한 미국의 수혜주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그 LNG 선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NG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중공업이 캐치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순서대로 목표 주가 근처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PBR로서 한 3배가 넘고 4배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를 땡기지 않으면 이젠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던 것이 가장 최근, 물론 길게 보면 뒤처진 것도 아닌데 그것이 현대미포입니다.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미드레인지 탱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상선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전함이라든지 구축함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지원하는 지원선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오도가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어저께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함께 이제 캐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일상에서도 PBR이라든지 ROE 측면에서도 다른 앞전에 말씀드린 종목보다 그렇게 뒤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모양새가 그림이 예. 좀 잘 그려질 것 같고 뭐 핵심은 2분기냐 1분기냐 언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원함에 대한 오더를 받느냐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은데 목표 주가의 괴리도 가장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공 차장님과 조선주 얘기도 했고 조선 뭐 기자재 쪽 얘기하셨는데 한화 엔진을 12월 중순에 말씀하셔서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60% 넘게 최고가 기준 갔었고요.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대원전선을 한번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어쨌든 조선과 전력기기 안에 있네요, 우리 이야기가. 오늘. 예, 그렇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 2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향 매출이 좀 증대할 가능성들이 있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대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들에 또 전기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선들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대의 흐름들이 결국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량 매출들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대원전선은 지금 현대차에다가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존 내연기관차들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제일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출도 이제 상당히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LA 전력청을 통해서 이제 미국향 매출들이 좀 증대가 될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향 수출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력기기들 그리고 전선주들이 잘 가는 이유 중 하나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기기와 전선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인데,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낮은 이제 네.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각 전력청들에다가 이제 샘플을 보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LA 전력청에서 이제 지금 현재 통과가 돼서 이제 네.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미국에 대한 전력청에도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미국향 매출, 진짜로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에 대한 수혜주로 나설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